규정을 통해 확인해 보자. ADO의 모든 것. ADUO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정확한 개념을 살짝 빗나갈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오해를 하던 게 되게 많고요. 네. 하지만 규정을 통해서 규정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 쉽진 않았지만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이번에 ADO가 적용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AI 4종, 챗 GPT, 제미나이, 그로, 클로드까지 이 4종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규정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애는 자기가 한 말도 바꿔. 네 가지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 한 두 가지의 답이 있다 그러면 요 AI 둘이 같은 편을 먹었다가 다를 때는 다른 놈끼리 편을 먹었다가 어떨 때는 3대 1이었다가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인간 기준으로 이해한 부분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ditional Development and Upgrade Opportunity가 바로 ADO의 약자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Additional은 Development and Upgrade를 Additional로 하는 것이냐, Additional Upgrade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Development and가 붙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Additional Development 따로, Additional Upgrade 따로냐. 여기서부터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 AI들이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규정 문서를 읽어보고 난 뒤에 물어본 건데도 그래요. 똑같은 문서를 읽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디셔널 디벨로프먼트 따로, 어디셔널 업그레이드 따로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는 규정이 어떻게 됐건 그냥 세부 규정은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레이스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문서가 뭐냐? 기술 문제잖아요. 현행 규정, F1 규정이 6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 6가지 문서 중에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술 규정. 기술 규정에 그럼 기술 규정이 어떻게 생긴 거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첫 페이지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목차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목차가 6페이지까지 가요. 벌써 길죠. 여기에서 ADUO라는 말을 목차에서 제목으로 쓴 유일한 항목이 브록시 5예요. 저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몇 개 안 봐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하죠. 이제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요. 자, 그리고 본문에 브록 말고 본문에 ADO를 언급하는 곳이 있느냐? 있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핵심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까 뭔가 문장이 있었죠. 근데 그 문장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매핑들을 ADUO IC 퍼포먼스 인덱스 계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그 다른 문서를 호출하는 F1 도큐먼트를 호출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ADUO IC 엔진이죠. 엔진, 내연기관 엔진이니까 엔진입니다. 엔진 성능 인덱스, 엔진 성능 지표를 계산할 겁니다. 뭘 위해서? ADO에 써먹을 거예요. ADO에 써먹을 엔진 성능 지표라는 거에 이걸 쓴다라는 그 문서는 비공개입니다. 어쨌든 요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게 전부예요. 이게 F1 기술 규정에.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지금 이 문서는 이제 처음부터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고 바뀌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어펜딕스 부록 부분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ADO의 핵심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ADO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항목에 대략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2026 시즌부터 2030 시즌까지 5시즌 동안 시즌 중에 ADUO IC 퍼포먼스 인덱스,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이러니까 본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 성능 지표를 측정하고 통보하며 문의에 응해야 한다.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이번에 측정을 했는데 레드불이 제일 세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세데스가 2% 선을 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3가지는 4% 선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게 보도된 전부죠. 이게 보도된 전부입니다. 보도된 전부고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에게. 왜냐하면 이 문장에 일반인에게 공지한다는 내용이 없고요. PU 제조사, 파워유닛 제조사에게 통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PU 제조사들, 파워유닛 제조사들은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레드불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던졌다 하면서 이게 큰 뉴스인 것처럼 냈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래 있는 문의에 응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의한 거예요. 문의해서 답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면 되겠는데, 그 문의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죠.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 IC 퍼포먼스 인덱스를 측정하는 게 이 ADUO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게 한번 규정이 조정이 되면서 원래는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였는데, 그 밑에 이제 추가로 보라색, 초록색으로 바뀐 부분 명시해 놓은 거에서 바뀌었죠. 올해 2경기가 날아가면서 5라운드까지 측정 결과로 첫 번째 ADO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2기, 3기는 그 다음에 이제 11라운드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18라운드까지 한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C24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테크니컬 규정, 기술 규정이 243페이지예요. 이 기술 규정 다 읽으려면 정말 큰일 납니다. 힘들어요. 자, 어쨌든 각 기간 ADO가 허용된 파워 유닛 제조사에게는 3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통 우리 첫 번째만 얘기 많이 하는데 3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 많이 알려졌던, 언급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자, 해당 시즌과 다음 시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죠. 기존에 호몰로게이션을 받았던 파워 유닛의 추가 업그레이드 기회를 1회 또는 2회 획득하게 됩니다. 2% 이상은 1회, 4% 이상은 2회입니다. 성능 차이가 2% 이상 안 좋거나 4% 이상 안 좋거나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해당 시즌에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팀들이 업그레이드 당연히 하죠. 왜 파워 유닛 제조사들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호몰로게이션을 받았던 파워 유닛의 추가 업그레이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몰로게이션, 그러니까 도장 꽝이죠. 원래 우리가 정한 이 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도장 꽝 찍는, 그걸 받았던 파워 유닛의 추가 업그레이드 기회를 1회, 2회 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 파워 유닛의 그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부품에 대한 얘기죠. 파츠, 부품에 대한 거고요. 자, 2, 3번.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즌 파워 유닛 테스트 벤치, 줄여서 PUTB란 말을 다른 기술 규정과 파이낸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재정 규정에서 다 씁니다. PUTB에 추가 테스트 시간을 줍니다. 사실 레드불 포함해서 심지어는 메르세데스도 이 불만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추가 테스트 시간. 추가 테스트 시간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시즌 파워 유닛 제조사, 그러니까 F1 팀의 버짓 캡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건 파워 유닛 제조사의 버짓 캡에서 파워 유닛 제조사가 소모한 개발 비용을 이 ADO에 따라서 깎아줍니다.
ADO만큼 안 쓴 걸로 쳐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치를 따로 표시를 해 주시겠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파워유닛 제조사가 지금 버짓 캡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된 거죠. 그 ADO 엔진 퍼포먼스 인덱스 측정 결과에 따라 2% 이상 4% 미만의 성능 격차라면 1회의 인시즌 업그레이드 기회. 여기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인시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다들 업그레이드를 하잖아.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인시즌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4% 이상이라면 2회의 인시즌 업그레이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두둥. 자, 여기에서 인시즌 업그레이드란 말이 중요해집니다. 인시즌 업그레이드란 말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C228페이지부터 무려 10페이지 동안 이런 표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현재 파워 유닛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표입니다. 모르겠죠. 굉장히 많은 게 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 두 표에서 뭐가 다른 거를 느꼈을까요? 물론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분들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각 파츠들, 여기 언급이 돼 있는 정말 많은 부품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부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분류할 것이냐, 이거는 내연기관 엔진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거는 봉인이 되는 거고 어떤 건 아닌 거고, 어떤 것은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거고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을 짰을 때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업그레이드 스케줄, 이 부분이 이제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기 이런데 연료 시스템, 그 다음에 IC, 엔진의 냉각 부품 같은 곳은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가 뻥 뚫려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호몰로게이션을 따로 안 받아요. 따로 안 받으면 막 만들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호몰로게이션을 받는, FI한테 가져가서 저 이거 써도 되나요? 도장꽝, 이거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 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파워 유닛에 어디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퓨얼 시스템은 익스클루디드 돼 있죠. 아무데도 안 들어간다. 이게 10페이지가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겁니다. 이 항목에서 업그레이드 스케줄,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 여기에서 어떤 애들은 보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고 어떤 애는 빨간색 X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3번에 플라이 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느낌표 체크 표시가 쭉쭉쭉쭉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보면 다 있죠. 그런데 여기 중간 2번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체크 있고 ADU에만 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체크가 애매하게 나눠져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면 여기는 그 2007, 2008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2009에는 또 X예요. ADO 여기 하고 끝인 거죠. 그래서 2년 호몰로게이션을 받을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테이블에서 호몰로게이션 업그레이드 스케줄,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 업그레이드를 언제 할 수 있느냐인데 2006년에 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습니다. 근데 2006년에 호몰로게이션 언제 했나요? 시즌 시작 전에 받았죠. 네, 시즌 시작 전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26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문제는 다음 2027년에 받을 것들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DUO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2026 시즌에 호몰로게이션 받은 파츠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보면 이런 예외가 아까 여기 보면 뻥 뚫린 친구들 있죠. 이거 말고도 업그레이드 그럼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기회가 추가적으로 또 있어요. ADO에만 모든 걸 걸지 않도록 빠져나갈 군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신뢰도 개선, 안전 이슈, 비용 절감, 공급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는 이 부품이나 이 파워 유닛 전체를 빠르게 공급할 수가 없다. 나는 메르세데스인데 세 회사나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거를 수급을 못 시킨다. 제때.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도 됩니다. 지정된 절차가 보통 무섭죠. 왜냐하면 그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 전체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다른 제조사에게까지 FIA는 물론이고 다 보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러그러하다. 이제 확인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걸 써먹고 있죠.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특히 혼다가 많이 써먹을 것 같죠. 신뢰도 개선과 공급 관련 문제 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써먹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ADO와 관련돼서 자, 인시즌 업그레이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시즌에 업그레이드 기회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요 어쩌고 저쩌고 예외적인 거 이것도 말고 아니면 이런 항목에 뻥 뚫린 거 말고 나머지 ADO에 체크가 받은 애들의 파츠들을 한 번 또는 두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4% 이상 받은 3개의 파워유닛 제조사는 올해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만큼 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게 부품별로 그걸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에 땅 하고 또 한 번 땅 해야 되는 거죠. 2번의 큰 업그레이드가 있는 겁니다. 메르세데스도 한 번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ADO로 얻은 업그레이드 기회는 해당 시즌에 누적되지 않으며 처음 획득했을 때만 주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번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AI마다 답이 좀 달랐지만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 이상이었어요. 2회를 받았잖아요. 2번 더 측정할 거잖아요. 그럼 올해 6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2번이 최대라는 겁니다. 올해 업그레이드 기회 6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형 업그레이드인데 이거 못하겠죠. 어쨌든 6개가 아니라 2개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처음 획득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2번을 얻었으면 2번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아도 추가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업그레이드 기회에 대한 얘기고요. 하지만 ADO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O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 엔진이 바뀌잖아요. 아까 WMSC 도장 꽝 찍혀가지고 내년에 바뀐다 그랬는데 그거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올해 투입을 해야 돼요. 올해 투입을 하지 않은 업그레이드는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거 개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 올해 개발한 걸 내년에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둘 다 어정쩡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거들로도 어정쩡하고 내년 걸로도 어정쩡할 수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규정 변경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은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ADO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 일단 인시즌 업그레이드를 화끈하게 2번 한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DO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게 단순한 업그레이드 기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화면을 크게 펼친 건데요. 이게 시간입니다. 테스트 베드, 파워 유닛의 테스트 베드를 2% 이상 받은 팀은 70시간을 더 돌려볼 수 있습니다. 4% 이상은 110시간을 더 돌려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시간이 꽤 됩니다. 원래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엔진을 70시간 더 돌려본다, 110시간 더 돌려본다는 제가 보기에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이제 혼다가 과연 4% 이상 6% 미만일까? 라는 데 물음표가 살짝 붙죠.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혼다가 만약에 더 안 좋았다면 이거는 10% 이상도 있어요. 그럼 점점 올라갑니다. 이 업그레이드 기회랑 다르죠. 10% 이상이면 230시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 이상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재정 규정이요. 재정 규정에서 금액을 빼주는데 얼마를 빼주느냐? US 달러입니다. 300만 불, 2% 이상 300만 불, 4% 이상 465만 불. 거의 한 70억 원, 6, 70억 원을 빼주는 거죠. 이것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굉장히 큰 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 이상이다 그러면은 1100만 불을 빼준다고 돼 있어요. 진짜 10% 이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엔진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저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그 요소들과 별개로 이번 엔진 업그레이드가 이 ADO에 의한 기회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에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엔진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데 연료가 포함됩니다. 연료는 파워 유닛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익스클루디드 되는 파츠지만 ADO의 제한은 받아요. 호몰로게이션을 받습니다. 연료가. 그런데 현재의 연료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지난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중요해요.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심지어 이번 규정 변경 도장 찍으면서도 괜히 그 언급을 하던데 2030년쯤에 V8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V8 터보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가끔 언론 플레이로 터보 없이 NA로 V8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지속 가능 연료 쓰잖아요. 이 지속 가능 연료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충분한 압축비가 없으면 지속 가능 연료는 출력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웬만한 엔진을 돌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조건 터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터보로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자연흡기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 지속가능 연료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속가능 연료를 버리는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엔진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여기 천문학적인 돈을 벌써 퍼부었죠. 이거를 한 5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음까지 진화를 할 거니까 10년 20년을 보고 지금 개발비를 퍼붓고 있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완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속가능 연료는 터보가 필수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세상이 굴러가는 방향은 별로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 연료가 문제가 되는데 그 연료의 효율에 따라 가지고 엔진의 성능에 지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라리가 ADO 업그레이드 가져오면서 쉘과 협업해서 연료에서만도 몇 마력 이상의 최대 출력 향승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는 이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자, 이래서 ADO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고, ADO 업그레이드가 투입되는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과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지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토토 wol프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BOP를 쓰는 것보단 이게 100만 배 낫죠. 네, 개발할 기회를 다시 주는 거지 그냥 성능을 누구 걸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건 아니니까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특히 레드불에서 많이 불만을 표시했던, 지금 얘기 없는 걸로 봐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IC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따로 별도 문서로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로 별도 문서로 나갔는데 각 팀들에게는 문의하면 알려줬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F1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측정했길래
메르세데스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왜 레드불이 더 강해졌느냐? 자, 여기에서 측정한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엔진 회전 속도와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 그렇죠? 회전 속도와 토크를 계산하면 출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회전수에다가 토크를 곱하면 그게 출력이니까. 예, 원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알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 이게 측정이 되죠.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측정이 됩니다. 예, 주행 중에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MGU-K 출력은 심지어 정해져 있고 데이터로도 남습니다. 데이터로도 남습니다. 그리고 축정 랩의 출력 민감도는 이거는 따로 인덱스 지표를 정해서 모든 차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서킷마다 다르게 측정 랩의 출력 민감도를 예, 정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정하지 않는 요소로는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차의 공기역학적 성능, 기타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즉 냉각수 온도나 오일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게 오락가락하는 엔진은 생각보다 엔진이 강하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차의 공기역학적 성능은 당연히 반영하지 않고요. 이거 운영하는 엔진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 주변 파츠들의 환경 요인은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보기에는 뭐 당연히 뺄 걸 뺐네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이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엔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냉각은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도 있지만 오일 쪽, 예, 이 오일 쿨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중계에서 언급을 할 일이 없다 뿐이지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안 준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엔진의 그냥 성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각 팀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파워 유닛 제조사가 다 해주지 않고요. 팀들이 대부분 알아서 합니다. 이건 그거를 파워 유닛의 성능에다가 갖다 끼우면 안 되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핀이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쓰는데 알핀이 냉각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성능이 엉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온도가 제대로 안 맞으면 엔진 성능 제대로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엔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을 했겠죠. 네, 물론 그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정하지 않는 요소들이 기타 환경 요인으로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엔진의 기본적인 성능들을 그냥 쟀단 얘기입니다. 예,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IC만 본 거잖아요. 그리고 MGU-K는 그럼 왜 얘기를 하나요? 바퀴에 돌아가는 힘에서 MGU-K가 주는 힘만큼을 빼고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IC의 힘이죠.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MGU-K는 보정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 출력이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으로 최대 출력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MGU-K를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실제 쓸 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그냥 엔진의 네트한 성능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살살 돌리더라도 회전 속도와 그때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를 보니까 살살 돌려도 알죠. 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이 각 팀의 ADO 기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걸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5년 동안 합의를 한 겁니다. 모든 파워 유닛 제조사와 각 팀들이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살살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5년 동안 토론하고 합의를 해서 다 같이 이거는 반대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팀과 파워 유닛 제조사는 결국 동의한 애들만 지금 왔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전에 나와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나와 싸움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대로 가는 거고, 예, 이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ADO 파워 유닛의 IC 퍼포먼스 인덱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이 정말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안 알려줍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안 해요. 해당 파워 유닛 제조사가 문의했을 때 그 문의한 사람에게만, 문의한 주체에게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워 유닛 제조사는 답을 들었을 거예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또 다음 측정 기간에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서킷마다 다른 요소들이 있고, 뭐 고지대 가거나 이러면 다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인덱스를 쟀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심지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그 팀들과 파워 유닛 제조사들이 알아서 도장 찍어 놓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 역시 그걸 만들었던 주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팬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요소들로 이렇게 정해졌고 어떤 부분이 큰 영향이 있겠구나,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ADO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ADO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었죠. ADO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과연 그 ADO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부터 봐야 되겠죠. 물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안 나오면 영국 그랑프리부터 봐야 되겠고요.